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. 요새 서천자문에 하구등사란 말 아시죠? 학문하고 넉넉하고 있으면 벼슬길에 오르라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러면 벼슬길에 오른다면 등사라 그러면 선비로 나간다 그러는 걸로 알면 요새는 뭐냐면 뭐 공부하다가 뭐 장관 자리를 가든가 뭐 국회의원을 하든가 이런 거를 벼슬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등사라는 건 말이죠. 실제로 군대 나가는 거예요. 벼슬 한다는 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.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공자시대니까 공자시대에는 뭐냐 하면은 그 문무가 분리가 안 돼 있다니까. 문무가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. 문무가. 그러니까 문관이 곧 무관이에요. 그 당시는.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벼슬을 한다는 거를 요새처럼 말이죠. 중앙청 국장하고서 나는 뭐 일선에는 소인해버렸는데 이게 아니에요. 중앙청 국장이면 지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. 그 당시는.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른 거라고. 그러니까 사라고 그러는 것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? 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약사와 서술하고 하는 유계를 익혀야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 익힌 사람들이 장교로 사예요. 그리고 대개 치중대라는 거 이렇게 말에다 싣거나 그런 수레일 거 아니에요. 거기는 그런 거라든가 이 보병들은 대개 뭐냐면 민에서 차출된다고. 이건 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옛날에 삼인이라는 말이 이게 다른 거예요. 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은 장교고 민이라는 것은 특별한 농병 일치시대 때 그런 특별한 훈련이 없이도 항상 차출되는 사람이에요. 농기부 농사 짓다가 호루라기 부르면 가는 거지, 이 사람들은. 근데 나중에는 이 민병체제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죠. 요게 이제 재미난 건데, 그러니까 되게 지금 옛날에 지금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성읍국가였단 말이죠. 성읍국가. 성이 이렇게 있고 반드시 성이 있고 성 밖하고 구분이 있는데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대개 이 사람들을 국인이라고 불러요. 옛날에 국인이라고 부르고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민이에요. 이것이 소위 서인이다 그 말이죠. 서인이다 그 말이죠. 서인이다. 그렇게 구분이 있었다 그래요. 옛날에 대개 이 공자시대 때의 그 성읍국가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자 보면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국인 중에서 여기에 뭐예요?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인 중에서 뭐가 되겠어요? 제후가 되죠. 제후.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가 되고 그 제후 밑에 뭐가 있어요? 대부가 있고 그 대부 밑에 사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까지는 이 성 안에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농사를 지면서 들에 사는 거예요. 여기도 이제 가깝고 먼 데 따라서 구분이 있어요. 그 제일 가생에는 뭐 이제 관문이 있고 그래서 여기 통과하려면 이제 여기 패스포트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. 여기도 관문을 다 지키는 우리나라 지금 저 조령 관문 그런 거 있잖아요. 저 조령 세대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나오려면 거길 통과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체제가 다 돼 있는데 자, 이 국이 말이죠. 천승지국이라 그러면 이거는 대국이죠. 당시 공자 대기만 돼. 근데 맹자가 말하는 거 보면은 만승지국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승지국이라는 게 옛날에 실제로 가능했던 말이에요. 왜? 점점 뭐냐면 전쟁하면서 뭐냐면 직접 말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뺐기 때문에 수레를 뺏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국들은 그 당시에 만승지국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전쟁 체제로 점점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자 시대나 하여튼 인류의 역사는 왜 그렇게 싸우는 역사인지 모르겠어요.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이게 전쟁의 역사예요. 전쟁의 역사. 언제가 제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은
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여기 도천성지 국이라고 이제 나오는 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자가 경사의 신하며 경사의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. 경사의 신하고 경사의 신하고 절용이 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. 절용이 애인이다. 절용이 애인하고 그 다음에 삼인이 시라고 그랬어요. 삼인이 시라고. 근데 여기 보시면 말이죠. 이 세 구절이 뭐 이를 공경하게 해서 믿음이 있고 쓰임을 절약해서 사람을 또 사랑하고 민을 부릴 적에는 때로 하라. 뭐 이런 이제 뭐 얘기를 하면 그런 뜻인데, 그래서 이 소라이라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. 소라이라고 아시잖아요. 제가 계속 일본 유학자 중에서 대단한 에도 시대 때 대학자입니다. 이 소라이라는 사람을 제가 저는 동경대학에 유학할 적에 소라이의 롱고초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. 노노증이라고. 노노를 자기는 새롭게 아주 실증해낸다. 증명해낸다. 그래서 노노증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책이에요. 이 노노증이라는 책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이지만 내 인생에 그렇게 충격을 준 책이 없어요. 그렇게 이 정다산의 전번에 했지만 주석을 보면은 정다산은 아주 치밀합니다. 꼬박꼬박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말이죠. 일본 사람들은 이 주작에 대한 근본적인 존경이 없어요. 주작이라는 게 이게 개똥이다 이거야. 이건 불교의 아류다 이거야. 우리나라를 주작을 불교의 아류라 그러면은 성균관에서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. 기절초풍할 얘기예요. 근데 일본에서는 주작 그럼 불교의 아류예요. 그거는. 고학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버려.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라 이게.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존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내가 소라이의 그 입장을 한번, 일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지금 이 주자의 신주의 입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옛날의 말을 오늘의 관념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. 내가 해석해서 눈이 지적한 말이죠. 그래서 모두 해석이 틀렸다 이거예요. 지금들의 송유들은 주자는 지 생각을, 지 체험을 거기다 덮어 씌우고 있다 이거야. 그래서 그거는 주자의 말, 공자의 말이 아니라 주자의 말일 뿐이다 이거야.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고문지각구라고 그러는데, 고문사학이라고 이 사람들은 고문지각구라는 말을 만드는데, 그냥 줄여서 고각구라고 그래. 일본말로 고학이라고 하는데, 고각구라고 그러는데,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옛말은 옛말로서 해석해야 된다. 옛말은 반드시 옛말로서 해석해야 된다.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옛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왕지도다 그거예요. 이 선왕지도다 이거예요. 이 소라이라는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이거를 일본말로는 센노노미치라고 읽어요. 센노노미치다. 이 선왕지도라는 것은 이게 특이한 의미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 고문사학, 이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